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박사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는 글로벌 세상의 주요 키워드를 갖다가 제가 매일 정리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도 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운전을 하든가 아니면 출퇴근하실 때 화면을 보지 않고 편하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메모란에 제가 키워드를 다시 정리할 테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7가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집중호우와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 두 번째, 글로벌 기업 중국 철수 속출 진행 중. 세 번째, 금이 최대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 번째, 2분기 경제 성장에 글로벌 기업의 명함이 나온다. 다섯 번째, 중국의 최대 SNS 틱톡 퇴출 현상 진행되는가? 여섯 번째, 애플과 아람코 시가총액 경쟁. 일곱 번째, 원유 가격 거래 달러에서 위안화로 진행되는가? 자, 우선 7개를 갖다가 제가 정리하면서요. 여기 주요 키워드 한번 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호우 폭우 피해 심각의 사항입니다. 요즘 수도권도 지금 비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 중반까지 이 비는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남부지방은 지금 무더위가 진행돼 갖고요. 어제 보니까 해운대 피서객으로 좀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비 피해가 너무 심각해 갖고 중국의 샨샤댐이 수위가 지금 1m 남겨놨다 했는데 중국의 수촨성 포함해서 장쯔강 관련해서 중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마모도 관련해서 한 달 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임명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주까지 남부지방에서 최근에 이제 중부지방, 그래서 서울, 경기도, 그다음 저기 철원까지 또는 대전, 천안까지 보니까 집중호우 폭우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호우 다음 주까지 진행되니까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위드미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이제 자연재해인 것 같아요. 오랜 글로벌 30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위드미 코로나는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은 태풍, 지진, 해일, 폭우, 화산 폭발, 그 중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게 가장 큰 게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인가 무서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원인을 보니까요. 과거에는 이제 북극하고 남극이 해빙돼 갖고 자꾸 지금 지구 표면이 이제 물이 한 70이죠. 대륙이 30인데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를 통해서 또 이상기온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도 잘 예측이 안 맞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마철이니까요. 다음 주까지 소중한 건강 잘 지키면서 집중호우, 폭우에 대해서 좀 피해를 좀 많이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글로벌 기업 중국 철수 속출 진행하고 있다. 자, 글로벌의 제조기업은요, 제가 보면은 소비시장이 커지는 이머징 마켓이나 그쪽으로 움직여서 입지와 환경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나 물류 거점을 갖다 고려해서 생산 공장을 갖다 확보해서 이제 투자해서 거기다 거점을 만드는데요. 보통 생산 공장을 거점 만들면은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20년까지 생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임금이 안정돼야 되고요. 고용도 안정돼야 되고 또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야지 좋은 환경에서 기업들은 생산 공장이라든가 이것저것 가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중국에는 인건비 상승도 있고 불규칙적인 생산 라인이나 공급망 체내 내 불안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공장을 벌써 4곳을 철수했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수저우 PC 공장 철수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1000여 명이 이제 실직이 위기에 있다 그리고요. 이 공장은 2005년에 생산 라인을 한국에서 이전해서 지금 15년 동안 가공한 생산 공장입니다. 2018년 4월에는 선전, 12월에는 텐진에 있는 스마트 공장을 또 철수했고요. 작년 2019년 10월에는 스마트 생산기지인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글로벌의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가 또 가격 경쟁, 품질 경쟁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생산 공장을 뭐 쉽게는 이동은 못하지만 보통 10년, 20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느 거점으로 옮길까 신중하게 고려도 하지만은 이 글로벌 기업들은 이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자꾸 생산 거점이라든 글로벌의 어떤 분포도를 보면서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년 안에 계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전략을 보면서 계획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금값이 최대 자산으로 주목되고 있다. 제가 조철희 박사 통통통 유튜브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은 기축통화인 달러, 금, 그 다음에 위안 정도가 안전자산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좀 저희 위축된 게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시장, 금거래 시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뭐 몇 년 사이에는 금이 또 폭락했다 그랬는데 올해는 뭐 평균 한 27%가 지금 급등해갖고 특히 금 1온수당 1950달러까지 다시 급상승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금 1온수는 31.1g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온수라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한 돈, 두 돈, 한 양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 1온수는 8.29돈, 그러니까 이제 한 돈이 3.75g이죠. 그래서 우리는 10돈을 갖다 한 양이라고 하고 그렇게 따지니까 1온수는 7.56돈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숫자 8자도 좋아하지만은 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금박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선물이란 투자 시장에서는 보면은 중국의 금 시장에 투자했던 중국 아줌마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다마라고 하는데요. 아줌마를요. 한 7, 8년 동안에 이제 최근에 금 시장에 급락폭을 하다가 다시 이제 수익 구조가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중국의 젊은 층들이 다시 금 시장으로 몰려들어갖고 금을 지금 매입하는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산 가치 중에 주목되고 있는 금이 어디까지 급상승할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자산으로는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의 명암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는 어떤 주춤하는 국가들도 성장세를 했는데 지금 중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6.8에 마이너스 역신장을 했지만요. 중국은 2분기에는 3.2% 성장으로 지금 다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에 돌아온 게 중국입니다. 자, 한국은 참고로 1분기에 마이너스 1.2에서요. 2분기는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3%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어디냐면은 미국이 마이너스 32.9%의 큰 폭의 이제 역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반드시 점차적으로 반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상황에서 보니까 가장 큰 게 여행 항공사가요. 여러분들 이제 여행으로 유명한 익스피디아, 아메리카 항공이 마이너스 80% 전년 대비 지금 폭락했고요. 자동차 회사 GM하고 포드가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50%.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항공제조, 보잉하고 GE 마이너스 25%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IT라든가 관련된 SNS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급상승했는데요. 성장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GAFA라고 가파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장세를 보면 아마존이 106조 원의 매출, 페이스북 22조 원, 애플 71조 원의 매출 실적을 내면서 기업의 주식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갖다가 눌러서 애플이 7월 말 8월 초에 보면은 주식 총 자산 가치가 1등으로 좀 올라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상황은 진짜 성장 폭락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 한번 최근 데이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제 8월 3일 날 데이터 보니까요. 미국의 뉴욕 다우존스가 26,686, 일본 니케이 225가 22,195, 한국의 코스피 완전히 급반등했네요. 2,251로 전 세계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을 보더라도 사실 주식이라든가 이 상황은 최근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엄청 하락해서 한국도 1,500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원상태 2,200선까지 회복한 거 보면은 투자가들이 주식이라든가 이 분야로 금융 쪽으로 지금 다 몰리는 현상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분기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은 지금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 성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입니다. 틱톡의 퇴출 흐름이 진행될 것인가? 글로벌의 시장에서 보면은 SNS, 페이스북은 한 20억에서 30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관련해서 서플라이 공급자라든가 유튜브를 시청해서 구독자님이 계시지만은 이 시장이 한 30억 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튜브 시장이 뭐 50억 명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1인 메디어라든가 글로벌의 네트워크의 확산 이 시장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의 틱톡 같은 경우는요, 한 10억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바이트텐스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것이 틱톡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틱톡 사용자가 한 1억 명 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1억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미국 사업을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하려고 했는데,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인수를 저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틱톡을 아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현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13억 8천만 명으로 틱톡 사용자가 1억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몇 달 전에 중국하고 인도의 이제 국경선에서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지금 중국의 틱톡을 갖다 퇴출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틱톡은 글로벌의 뭐 중국 내에서야 뭐 인구가 14억 4천이니까 틱톡을 사용했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틱톡이 어디까지 지금 성장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SNS 시장은 계속 성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6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과 아람코의 시가총액 경쟁입니다. 뭐 여러분들 뉴욕 증시라든가 이 시장에서 보면은 최근 이제 7월 말하고 8월 초에 드디어 애플 주가가 10.47 급등해 갔고요. 425.04달러로 1조 8,400억 달러의 가치,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2,191조 4,400억 원의 가치로서 아람코를 눌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2019년 12월 중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가 상장할 당시에는 한 2조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아람코 같은 경우는 상장할 당시는 1조 8,800억 달러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애플의 주가는 1조 1,900억 달러였습니다. 한 7천억 달러 차이가 났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위드미 코로나 시대 가다 보니까 아람코는 정체한 상태고 애플의 주가는 거의 그냥 한 5천, 6천 딱 그러니까 한 6천억 달러 이상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시장 1위 애플의 주가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전 세계에서 이제 투자에 한 153조 원을 움직이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2월, 3월에 제가 보더라도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 관련주는 그냥 다 매각하면서 애플주는 갖고 있었더니 결국은 애플주에 지금 6천억 달러가 급등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애플의 주가로서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키워드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원유 가격의 거래가 위안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 유가는요 3가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해산의 브렌트유하고요. 그 다음에 중동의 두바이유, 미국의 웨스트 텍사스유 WTI라 하죠. 이 세 개에서 주로 이제 두바이하고 웨스트 WTI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로 보면은 유가는 1배럴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배럴이 147달러까지 일시적으로 급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30에서 60달러까지 유지하다가 최근에 한 두 달 전이네요. 2분기 그때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미국의 WTI에서 이제 마이너스
저점을 찍은 일시적으로 일일 선물 시장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30에서 60달러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위안으로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요.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롬 리엄은 7월 초에 중국의 이라크산 원유 300만 배럴을 인도했는데요. 당시에 위안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간에는 유가는 달러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통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5대 에너지 거래 업체 중 하나인 머큐리어도 중국의 원유 300만 배를 인도해갖고 지금 위안으로 받을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원유 시장에 페트롤 달러 체제가 어떻게 이제 균열되지 않냐 하는 이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통화 비중을 한번 제가 지금 정리해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달러를 62%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EU 유로가 20, 엔이 5.8, 영국의 파운드 4.4, 중국의 위안은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만큼 달러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요국의 석유 소비량을 한번 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최근 데이터입니다. 미국은 2046만 배럴, 전 세계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등 중국은 1353만 배럴, 13.5, 3등이 인도 516만, 4등 일본 385만, 5등 사우디 372만.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은 8등입니다. 279만 배럴을 사용해서 전 세계의 석유량의 2.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 세계 시장은 급변하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제가 글로벌의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8월부터 시작하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박사 시리즈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한국의 지금 서울은 지금 중부지방은 지금 장마철이 비가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많이 줄이시면서 오늘 하루도 2020년 8월 4일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